오늘 지금 토론 주제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걸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완화할 것인지, 이런 대립된 견해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입법내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의 명예,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의 명예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방금 좀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에 말이죠,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가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196개국 중에 70위, 이건 언론 자유로서 후진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자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3년간 연속 감시 대상국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에서 우리가 보장했던 언론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이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선 말입니다. 우리 김학재 의원님께서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한국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02년 대통령 선거 얘기를 우리 변호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병풍 사건, 그때 김대엽 씨하고 오마이뉴스에서 제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허위사실임이 밝혀져가지고 구속되고 징역 살았어요. 이 한일옥 여사 10억 수수설은 기양건설 상무가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진상을 조사해보니까 기양건설 그 사람들이 호텔에 모여가지고 장부를 다 조작한 게 드러났어요. 징역 살았어요. 또 이해창 후보 20만 달러 수수설,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에 조사해보니까 서른 의원이 거짓말했어요. 징역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선 현실은 미국하고 다릅니다. 우선 용량이 적고 그런 데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언론 자유에 대한 윤리의식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프리덤 하우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프라인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 지금 이끌어가는 세력은 오프라인 언론이나 이 KBS, MBC가 아니에요. SNS고 또 낙검수로 대별되는 그런 팟캐스트가 이 언론을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중동 그 민주화 투쟁을 보면서 내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SNS가 중동 민주화를 가져왔구나. 박수칩니다. 러시아 푸틴에 대항하는 SNS를 보면서 박수치고, 그러면 이런 운동이 왜 북한에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저도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IT 수준이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지금 행행하고 있는 SNS의 물결은 완숙기를 넘어서 만개하고, 이것은 문명의 장점도 가져와요. 우선 돈 안 드는 선거할 수 있어요. 모바일 선거를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평가합니다. 하지만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많은 부작용, 아까 제가 대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나경원 피부숍 사건도 저는 개인적으로 55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1억 원 말이죠. 우선 부재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다 이겼어요. 부재자 투표에서는. 그런데 1억 피부숍 사건이 나와서 진 겁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뒤에 밝혀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 지금 정개특위